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도 조금 밀립니다. 2008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0.56% 밀려 내려왔네요. 수급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개인들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프로그램도 미미하게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2000포인트대 테스트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0.35% 상승을 하고 있죠. 575.24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기관 쪽에서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80억과 8억 정도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세한 전략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메디포스트를 매수를 하셨네요. 59,3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메디포스트를 한번 볼게요. 메디포스트를 보게 되면 59,00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어요. 59,30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지금 시간을 보면 여전히 하락수세 때죠. 하락수세 때에서 이제 추세를 벗겨낼까 말까 고민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지금 이 상황을 보시게 되면 하락수세 때를 이제 저항 자리대로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죠. 일단 결국엔 요 자리대는 어느 정도 좀 저항 자리대에 근접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만 더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고점은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있고, 저점 또한 마찬가지로 한 차례 조금 높아지는 모습인데요. 박스 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저항 자리대로 부딪히고 있는데, 그 자리대 한 65,000원 자리대예요. 65,000원 자리대를 얼마 전에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29일날 터치를 해주고 눌림목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상승 N자형의 모습이 좀 나아졌었죠. 그리고 나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인데,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61,000원 자리대, 요 자리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아마도 좀 더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저항 자리대인데,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한 번쯤은 챙겨주셔야 될 시기였었어요. 그리고 나니 눌림목 조정이 있는데, 나는 이 눌림목을 한번 견뎌보겠다라고 한다면 61,000원대까지는 한번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61,000원이 깨지게 되면 가지고 있던 거를 좀 정리를 해주시고, 10% 비중밖에 되지는 않으시니까요.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셨다가 다시 한번 그 자리대를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68,000원 정도 때까지는 여력이 좀 있어 보이니까요. 좀 더 보유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68,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다음 종목은 리온쿠첸이네요. 14,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20%를 매수를 하셨고요. 자, 리온쿠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온쿠첸을 보시게 되면 아마도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리온쿠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리온쿠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그만치 2,000원대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매도에 대한 시기도 말씀을 드렸었죠. 쿠쿠 상장하죠. 그러면 그 상장하는 날이 매도의 급소자리가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8월 6일 날 아마 상장했을 거예요. 고점을 찍어주고 난 이후에 급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저항 자리대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네요.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는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옵니다라는 부분들이죠. 일단은 오늘이 그 자리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좀 더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요 자리대를 보게 되면 한 16,300원 자리대네요. 오늘 고점 자리대가 16,100원 정도인데 이 16,100원 자리대, 16,300원 요 언저리 자리대가 일단 이제 매물대에 근접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단기동 평균선은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일단은 14,500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다면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실적이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잠깐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매출은 늘어났는데 2분기 실적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네요. 잠깐 기업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 분석을 보고서 보니까 올해 3분기 같은 경우는 96억 정도를 예상을 하네요. 3분기 53억에서 96억 정도, 그 다음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70%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게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성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이제 슬슬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아직까지 뭐 수급에 대한 부분들, 문제가 될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되 한 16,500원 정도, 16,000원대 진입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절반 정도 좀 덜어주시고요. 나머지 물량만 뭐 한 2만원 선까지도 일단 상승 여력은 있으니까 추세대로 끌고 가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매수가가 14,500원이니까 절반 정도는 16,000원짜리대에서 일단은 한 번쯤 챙겨주시고 나머지 물량만큼은 14,600원짜리대 14,600원짜리대가 이탈이 되면 최종적으로 매도를 해보시는 전략, 나머지는 그때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을 매수하셨어요. 16만 3,800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죠? 네이버가 조금 약한 모습들을 보이고, 그 다음에 뭐 다음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그죠? 합병을 하고 나서 뭐 하게 된다라면, 다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좀 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적어도 정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보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정고점을 좀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과 카카오톡이 합병을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트렌드가 소프트웨어 쪽이나 이런 부분 온라인 서비스 쪽이 주도 업종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다음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한 16만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앞자리 숫자가 좀 바뀔 수 있는데 한 19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때까지는 보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대원전선이고요. 대원전선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115원인데 30%거든요. 30%요. 네. 1115원에. 네, 1115원이요. 네.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괜찮다 그래가지고 매수를 좀 했는데. 네. 계속 빠지네요. 자, 일단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지금 1,000원짜리대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네. 970원짜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 기분적 분석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쭉 보니까, 상반기에 실적을 한 38억 정도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2분기만 보면 2배 이상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턴어라운드가 좀 가시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뭐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신용 비율이 조금 높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네요. 5%대가 좀 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신용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되면 추세가 깨지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얼추 이제 바닥권역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아마도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충분하게 반등이 좀 나와 줄 거예요. 근데 그 자리대가 네. 한 1,100원 자리대가 좀 저항 자리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원전선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전선 만들죠? 네. 그죠? 근데 뭐 해적 케이블이나 이런 부분들이 쓰인 부분들이나 뭐 전기선 같은 경우 지하로 외설 작업을 하네 뭐하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뭐 대원전선의 수혜가 따르겠죠. 그죠? 대원전선의 수혜가 좀 따를 건데 여기에서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그 종목을 좀 볼 때 KT 서브마린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는 밀려내리지 않고 견조한 모습이죠. 예. 그럼 아직까지 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죽은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일단 좀 더 보유를 해보시되 네. 900원 정도 때까지는 일단 보세요. 거기까지 밀릴 거기까지 수가 있어요? 밀린다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900원짜리 때가 깨져버리게 되면 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좀 더 예상했던 것보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자리대에서 뭐 매수가 정도까지 한 달 이내에 좀 올라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만약에 900원짜리 때 깨져버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될 거야. 이 3개월에서 4개월? 이런 식으로 좀 오래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만약에 뭐 실적 발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하게 된다라면 3분기 실적이 얼마만큼 나왔는가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네.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최근에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그죠? 예. 자, 제 패턴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모양새 기억을 하시죠? 그죠? 네. 요 모양새를 기억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리아나 한번 볼게요. 자, 코리아나를 보시게 되면 요렇게 한번 보세요. 모양새가 비슷하죠? 네. 요렇게 하게 되면 요 모양새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대원전선도 마찬가지로 한 번 올라가고 두 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네. 정배열 초입이었고요. 거래량도 증가가 됐고요. 그러다가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바닥을 형성해주고 61선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했죠? 예. 그죠? 그럼 똑같아요. 한국 화장품도 똑같습니다. 한국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부터 올라가게 되면 하나 올라가고 두 번째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격이 좁혀지니까 요 자리대에는 조정을 좀 짧게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면 다시 대원전선으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네. 한 차례 올라가고 두 차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 증가가 되고 조정받을 땐 거래량이 어때요, 지금? 거래량이. 조금 작아요. 적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매도를 싹 다 하고 나갔다라고 좀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들을 좀 보기 위해서는 여유 있게 좀 보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900원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아마도 넘어가게 되면은 12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 이상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멘토님 그 900원까지 밀리게 되면 네, 그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900원을 하회를 해버리게 되면 당초 제가 생각했던 저도 지금 요 자리 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만약 그 자리 때 깨져버리게 되면 이거 조정을 좀 더 가격 조정 받았으니까 기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 때까지 만약에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좀 지켜보셔야죠.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제철을 매수하셨어요. 77,2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현대제철 한번 봅시다. 현대제철을 보니까 많이 올랐어요. 그죠? 많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마디가 올라가고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요 마디가 또 올라갔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요 마디.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두 마디, 한 마디 나오고 두 마디 나오고 나서 밀렸단 말이에요. 지금 저점을 깨버렸단 말이죠. 결국엔 이 박스권 회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69,000원 언저리까지 빠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탈됐다라고 좀 볼 수가 없는데 일단은 좀 여유 있게 보세요.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77,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15% 정도.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은 이제 추세를 돌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하락 추세대가 마무리가 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 추세를 벗겨놓고 난 다음에 횡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이제는 비추세 구간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중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요렇게 박스권역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6만원대 중후반권역에서 9만원 정도 박스권역으로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1차 저항은 한 8만원 정도 대 그 자리대를 좀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왔어요. 나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다라고 한다면 이 6만원대 중반권역으로 중후반권역으로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이 자리대에서는 오히려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아야 될 구간이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15%니까 추가 매수를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자리대까지 빠지게 되면 한 15% 정도에서 20% 정도는 더 매수를 해서 1차적으로 8만원, 2차 9만원 이렇게 목표가를 좀 잡아 놓으시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전략을 세워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백화점이에요. 16만 1,00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현대백화점을 한번 볼게요. 현대백화점을 보시게 되면 추세는 있어요. 살아있는데 백화점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옛날보다는 백화점을 방문하는 그런 백화점을 가는 빈도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한참 더울 때 잠깐 백화점 들어가서 좀 더위 좀 식히고 그렇게 나온 부분들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백화점 가서 구매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보고 그리고 나서 홈쇼핑이나 온라인 쪽을 이용해서 구매를 했던 적은 상당히 좀 많거든요. 최근에 밥솥이 고장이 났었어요. 저희 집에. 밥솥이 고장이 났는데 백화점을 갔습니다. 그리고 모델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온라인에 샀어요. 왜? 온라인이 더 싸니까. 그렇게 샀거든요. 그러면 현대백화점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비 쪽의 촉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쪽 섹터보다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결국은 16만 1,000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이 정고점 자리대를 못 뚫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결국엔 이 16만원 중후반권역은 저항 자리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지금 거래량 없이 밀려 내려왔는데 일단 15만 5천원, 15만 4천원 자리대 깨져버리게 되면 아마도 15만원 깨고 내려올 거예요. 그때 리스크 관리를 잠깐 해놨다가 다시 매수를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 쪽으로 인터넷 쪽이나 아니면 내수 쪽을 하신데 다른 쪽을 해보신다거나 아니면 다시 저가로 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7만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큰 욕심 부리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SM을 매수를 하셨어요. 44,500원. 비중 35%. 어저께 SM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 이 자리대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빠진 이유가 소녀시대. 누구죠? 그 소녀시대. 누군가요? 제시카인가요? 크리스탈인가요? 크리스탈은 보석인가요? 일단 어찌된지 모르겠는데, 탈퇴를 한대요. 예, 탈퇴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빠진다고 해갖고 뭐가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제가 아저씨다 보니까 그 아이돌을 모르겠네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번 앨범 한 장만 발매를 하고 나서 뭐 나간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뭐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공부를 하러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결혼 얘기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아이고 죄송합니다. 과연 그 부분들이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입니다. 소녀시대 그룹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요즘에 엑소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만 이제 그 단기적인 이슈거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38,000원짜리 때까지 빠졌는데 아마 조금 더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36,000원대, 36,000원 부분까지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자리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의 자리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38,000원짜리 때는 종가상 지지를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면 36,000원 정도 때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될 거예요. 잠깐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146억 정도. 예전에 한번 실적 이만큼 나온다고 했다가 한번 박살난 적이 있죠. 그래서 신뢰도는 떨어집니다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좀 틀려요. 왜냐하면 한류, 열풍, 그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실적은 좀 더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결국엔 작년만큼 일단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성장성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조금 더 보유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 한 36,000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3,000원이에요. 43,000원짜리 때가 저항자리 때니까 1차 43,000원, 2차 49,000원 이렇게 좀 잡으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 어제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선물 지수로 따져보게 되면 256.4포인트 얘기를 좀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더 밀렸어요. 그죠? 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이게 10월달 FOMC도 있고 그 부분들 때문에 경계감이란 말이에요. 일단 이 자리대 이하권역으로는 아마도 언더슈팅 자리대예요. 요 자리대에서는 매수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차별화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제시를 해드리자면 지수가 선물이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지수로 보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지수로 봤을 때 만약에 이게 장대 음봉으로 요런 식의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거나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면 이렇게 그때는 단기적으로 낙폭과대가 들어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수랑 종목과 함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 낙폭과대 먼저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러나 주도주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낙폭과대는 해봤자 단기입니다. 단기로 짧게 끊어치고 나오는 전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권해드리는 건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시장이 밀려내리면서 같이 조정을 받은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면 여전히 코덱스 레버리지 좀 매수하세요.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를 좀 보시게 되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시게 되면 11,000원대란 말이에요. 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아마 저가 정도 했으니까 11,200원 정도 때부터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럼 지금 자리대에서 뭐 어저께 매수하셨다면 오늘 종가 무렵에 조금 더 매수를 하셔갖고 분할 매수하시게 된다라면 아마도 기본적으로 뭐 11,700원 자리대에서는 무난하게 좀 매도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10월 첫날이죠. 10월 첫날 들어서 시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중 공개 방송을 좀 준비를 했어요. 아직까지 열어놓지는 않았는데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올라가서 공개 방송을 좀 열고 진행을 해 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시장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도 그쪽에서 좀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들어오세요.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